검찰은 이것 말고도요.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에 경호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파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계담이라고. 예, 이게 지금 문다혜 씨 관련입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 바로 경호원을 통한 이른바 환치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문제 삼는 겁니까? 환치기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외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환전해서 송금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환전에 송금하거나 또는 이제 상당히 간략하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업자한테 돈을 송금해달라고 돈을 주면 그 업자가 해당 돈으로 바꿔서 그 다른 나라의 업자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환치기는 돈의 흐름이 끊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태국에서 많이 돈을 보내요. 그럼 태국에서 그 태국의 A라는 사람한테 제가 돈을 주면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한국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연락만 합니다. 아,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원하는 돈을 찾아가지고 뭐 보내고자 하는 곳에 예를 들면 뭐 남편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돈의 흐름에 전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가 전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FIU 이런 자금 흐름에도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치기는 외환거래법 위반인데 문제는 저렇게 환치기 방식이 이제 대량 금액으로 됐을 경우에 뭐 25억 정도 이상 됐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저런 방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런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호원 얘기를 들었을 텐데 경호원에게 문다혜 씨가 바트화와 원화를 줍니다. 그럼 경호원이 그것을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환치기 방법은 일반인이 거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송금해가지고 그렇죠. 이유가 없죠. 저것이 만약에 불법 자금이거나 또는 탈세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돈 월급을 받았으면 만약에 남편 월급이라면 태국에서 세금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돈을 갖다가 정상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갖고 들어오면 세금 낼 방법 이유는 없고 수수료는 크지 않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저걸 굳이 왜 불법 자금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저런 방식으로 돈을 들여왔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검찰의 의혹이 집중되는 것이죠. 뭔가 음성적인 부분으로 왜 돈을 바꿨을까 하는 부분.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에서는 파도 괴담이다. 문다혜 씨 환치기 의혹 조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국세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세금 문제 있으면 들여다볼 것이다. 뭐 일단 언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보겠다라는 얘기했어요. 아까 환치기 흐름을 좀 다시 보면 이 태국의 바트화가 나왔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경호원을 통해서 중간에 또 업자가 껴있고 국내 업자를 통해서 문다혜 씨 측에 원화로 전달된 이게 아마 양평동 그 주택을 사는 자금의 일부 조달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검찰이 시각인데 4년 전, 5년 전이죠. 왜 환치기를 했다고 보세요? 장 변호사 생각은? 글쎄요. 일단 이 환치기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환치기가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뭐 불법한 자금을 환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세금을 줄인 명목 이런 좀 부정한 목적으로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환치기가 행해졌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필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있다면 세금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다혜 씨가 뭐 매입했다라고 하는 양평도 그 주택을 그 구입한 자금과 바로 연결짓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환치기가 만약에 정말 있었다면 그 환치기에
된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문다혜 씨 측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양평동 주택을 살 때 뭐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조달이 됐는데 그 대출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문다혜 씨 측에서 좀 더 또 세밀하게 해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검찰 수사 내부를 속속들이 다 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양평동 자세제 주택을 살 때 이 돈을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호준석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전주지검에서 옛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할 때도 왜 태국 이주 과정에서 본인만 아는 뭔가 문다혜 씨 주변에 본인만 하는 일을 가서 이주를 도왔는지 혹은 그 이주 과정에 아니면 문다혜 씨의 뭐 여러 뭉칫돈 수상한 돈에 뭐 탈세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환칙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심장하고 의심스럽다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경호처 직원 그 문제 우리가 그 이미 보도된 그 직원 통해서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그 현금 뭉치를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라는 부분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은 그 남편의 월급은 바트화로 받았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그 원화 돈 뭉치는 도대체 이제 어디서 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낸 것일까? 이제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봉권, 뭐 띠지로 섞인 뭐 묵인 관봉권 이런 얘기들 옷 사러 갈 때 그것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옷값을 납부했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도대체 그 알 수 없는 현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지인을 통해서 또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친척 관리하는 것이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어제 압수수색했죠? 예, 압수수색했고 그 전에 소환 조사를 올해 초에 받았는데 그냥 진술 거부해요. 이 사람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당시 실장, 조국 수석,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직원들까지 그 김앤이라고 부르는 행정관도 계속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뭔가 설명할 게 있다면은 떳떳하게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의심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다 진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 전세기 특혜 의혹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면 과거 사위였던 그 서모 씨의 특혜 의혹을 검찰이 좀 뒤쫓아가는 걸 테고 수상한 뭉칫돈의 송금 흐름, 왜 정상적이지 않은 환치기를 통해 이런 돈의 흐름이 있었을까? 이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는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에 많이 집중했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가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채널A가 직접 만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문다혜 씨는 눈이 감기고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진술,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저희 단독 인터뷰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